네, 이런 게임이고요. 소요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기나긴 설명은 쉽게 쉽게 넘어갈게요. 네, 아까 한번 봤죠?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배신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볼까요? 배신 협력. 우리 온라인의 분들. 네, 협력. 그냥, 일단 협력. 네, 그럼 협력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네, 지금 계신 분들 위주로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상대가 배신할 때 내가 협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협력할 거라고, 상대가 협력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또 협력해야죠. 네, 협력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해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아, 누적해서 계속?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게임 원리를 알려드리는 이제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이거 계속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새로?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할지 몰라요. 얘가 배신할지 협력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이제 목소리 큰 분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신 협력, 뭘 해볼까요? 이제 뭐 할지 몰라요. 이제 본 게임 제가 시작해요. 선택할게요. 예. 처음에? 네, 맨 처음에. 뭘로 해보실래요? 전 처음에 일단 배신. 배신, 오케이. 아, 그래요? 배신. 네, 배신. 봐야 되니까. 아, 한번 되니까. 네. 일단 테이크. 아, 네. 얻었어요.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얻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빨간색이고요. 뭐. 상대가 이제 파란색이에요. 우리 3점 됐고, 이게 마이너스 1 됐어요. 네. 그럼 처음 배신했으니까 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배신이 누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배신. 또 배신. 어. 영경 나오겠지. 오. 그러면 그 악마의 그래. 딜레마에 그래, 빠져버리고 이제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제. 이제 둘 다 이제 세 번째예요, 둘 다 그거. 나쁘네. 돌리려면 지금밖에 없다. 협력. 협력이요? 네. 상대모가 대신에. 지금 전 3번 협력할 것 같아요. 여기서? 협력. 네. 아, 진짜? 네, 협력이요? 손 다해서 협력. 좋아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보자. 오케이. 지금부터 계속 협력. 네. 좋아요. 저 사람이 배신할 때까지 계속 협력. 좋아요. 일단, 현장에서 목소리 큰 분의 의견을. 네. 좋습니다. 네,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저 사람이랑은 이제 한번 보자. 6점 얻은 거고요. 첫 번째는 배신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축적하기 위해 네. 협력을 한번 해보시죠. 협력을 해볼게요. 네. 네, 협력을 합니다. 배신을 하네요. 배신했는 거 어떻게 해요, 유건님? 네, 배신당했어요. 또 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상대방이랑, 아까 첫 번째 판에 상대방이 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번에 배신 한번 잠깐만! 상대방이 협력 안 할 수도 있구나. 모르죠. 3번까지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기본 전략이요? 협력이요? 네. 약간 간보기 전략이었는데. 또 배신 나왔네요. 잠시만. 배신 나왔네요. 아니, 그냥 랜덤이에요? 상대방은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인 거죠, 아까 말한 기본 테이커. 네,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이니까. 또 협력이요? 네, 계속. 3번. 네, 3번 협력을 합니다. 총 5번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하네. 지금 3번 했죠? 네, 지금 3번 했어요. 이거 3번 했는데 3번 다 배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배신해야지. 이제 배신해야 돼요. 지는 거잖아. 그렇죠? 와. 네, 끝까지 배신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네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왔어요. 이제 다른 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좋아요. 누가 해보시겠어요? 동선이 한번 해볼까요? 와. 협력이야, 좋아요. 저 열받네, 근데. 아, 해줄 거예요? 네. 네, 서로 협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또 협력이야? 좋아요. 혹시 이거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는 거 저희가 네. 합격지로 쓰려고 하는데, 또 협력할까요? 여기 2개 더. 마지막에 저도 뭐 하나. 오. 깔고 먹을게, 그래가지고. 또 협력은 마지막 또 협력. 아, 네, 젓가락이요. 감사합니다. 요즘 싶은 거 있으면. 윈윈이네? 계속 가져. 아, 이제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협력. 협력이요. 딴 사람이야 돼요? 아니야. 협력. 협력이요. 했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거. 음. 네, 협력했어요. 그 다음은요? 뭐, 잠깐 왜 다시 연결됐죠? 아까 이게 기존 거는 이제 여기 종합점수에 쌓이고 이 사람하고의 이제 판만 지금 여기에 적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왜 동전 2개씩 얻은 거예요. 계속 같이 가지? 똑같이 결혼 그렇지? 협력할까요? 계속- 네. 일단 그럼 계속 협력할게요. 네. 또 계속 협력. 네. 협력하는 한 계속 협력한다 이거죠? 계속 협력하네요. 약간 다른 테이프를 보면 이거 사인 하시고. 저거 쉬운 게임이 아니네. 선생님, 어떻게?
또 하나 왔어요.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에요. 네. 일단 협력인 거죠? 네. 오. 뭔가 왜 볼 수가 없죠? 예, 생길 겁니다. 이제 배신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해보죠. 계속 협력이요. 네. 이 사람이 처음 지금, 했네. 또 협력했어요. 계속 협력할까요? 네. 네, 협력할게요. 협력을 하네요. 음,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배신하네요. 마지막에. 네, 이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배신 협력 뭐 할까요? 협력할게요. 협력이요. 아, 네, 뒤통수를 치고 끝냈습니다. 자살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있네요. 협력, 배신, 협력. 협력. 음, 네. 결국은, 되게 말하려고 그러네. 네, 23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점이고요. 최고는 49이기 때문에 그냥 딱 중간 정도? 아, 약간 근데 전략적으로 하면 사람 봐서 얘 대신 때릴 것 같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약간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최대 40까지 나올 수 있고. 배신으로 시작하는 게 지금은 점수를 잘 받는 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추가가 돼요, 좀. 네, 이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애는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얘는 협력으로 시작을 하고 상대방이 한 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애가 따라쟁이고, 얘는 이제 이 항상 배신자, 약육강식의 이렇게 온 걸 환영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분홍색 모자 쓰는 애는 항상 협력자여서 얘는 자기를 배신해도 계속 협력하는 애예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한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일단 난 협력을 할 건데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은 끝까지 계속 배신만 하는 애예요. 그리고 이 탐정은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협력, 배신, 협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배신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따라쟁이처럼 행동을 하고요. 배신을 안 하면은 너는 항상 협력자니까 이제 항상 배신이니까 너 계속 빼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선택적 테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게임을 이제 각자 돌릴 거고, 그러면 게임을 총 10번 정도 할 거고, 한 경기당 이제 10라운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애가 누구일까? 라는 게 지금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 5명 중에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그거. 네, 5명 이건 중에. 사실 한번 해봤어가지고. 탐정이야, 탐정. 아, 탐정이요. 그, 소장님은? 따라하고. 아니라, 근데 이거 기본 이론에 대한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항상 협력분이겠죠. 항상, 그러니까 이 핑크 모자요? 항상 협력군? 네. 세상 오락가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탐정 한번 가볼까요? 원한을 가진 자. 먼저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로 선택을 해볼까요? 일단 목소리 큰 사람 걸로. 그, 유건님이 1등 했으니까 탐정으로. 탐정. 함정이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랑 싸우면 이제 3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얘랑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둘 다 윈윈해서 이제 20점씩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얘랑 했을 때는 이제 20점, 20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얘는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처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본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이렇게 다 돌리면은 승자가 누가 나오냐면은 따라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도 탐정이. 네, 여기에 얘가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각 게임에서는 높은 점수를 하지 않는데 다 모아놓고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이 따라쟁이라는 거죠. 얘가 이제 티포텟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따라쟁이는 이제 별명이 뭐 황금률, 상호 이타성,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굵다. 그리고 뭐 또 공존 공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파란 모자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얘가 일단 따라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핑크색 모자가 일단은 항상 협력자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항상 배신자. 이 검은 모자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번 돌린다고 이제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점수를 종합을 한 다음에 종합한 것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5명을 없애고 그 5명을 이제 상위 전략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아이고 제 정신 못 차리겠다. 얼마나 냄새가 와 있을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될수록
우월한 전략들이 점점 많이 생존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진화의 기본 원리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 이 점수가 높다는 게 결국 약간 생존 적합성 같은 거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자손을 잘 번식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와. 안녕하세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명의 따라쟁이가 있고요. 5명의 이제 뭐지, 항상 배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이 이제 항상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기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버, 매처, 페이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아까처럼 돌려서, 밑에 5명은 없애고, 이제 상위 5명으로 이제 복귀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거 이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아, 다른 애일까요? 다른 분은? 배신자. 음악 때 네. 저는 배신자. 배신자. 본사님은요? 조심할 것 같기도 하네. 천천히 보셔도 돼요. 회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좀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근데 앞에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 회원님도 실내 시간 처음이죠? 실내 시간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1회면 배신자 거. 기호가 많은 집단은 그렇죠. 네, 저게는 기버가 절반 이상이고, 네, 이제 페이커가 5명이나 있어요, 또. 그럼 기호 항상 협력. 협력자를 가서 첫 번째 보면 저 협력자를 보면 아까 오다가 들었는데 테이커가 5명, 뭐 기버가 5명이면 기버가 이긴다. 이거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협력자. 아, 이거 확실히 해봐야 되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돌려봐서 어. 다 해봤어요. 아 진짜? 혼자 날 갖고 해봤어요. 네, 이건 사실 확률이 아니고 거의 확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협력. 그럼 항상 협력군 2분 계시고, 항상 배신자 선수님이랑 2분, 그리고 따라쟁이 1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대 1인데, 1회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항상 배신자는 이제 좀 해보신 분이니까 협력군으로 선택을 할게요. 다수 결로. 네, 그러면은 이제 항상 협력군의 수가 많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냐면요. 토너먼트 진행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게임을 다 돌린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점수가 이 페이커가 465점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쟁이가 375점이고, 이제 기버들은 330점을 받았어요. 기버가 제일 낮아. 네, 기버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하위 5명을 탈락시키면 이 기버에서 5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상위 5명이 누구냐면은 이제 테이커 5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토너먼트 시행을 하면은 또 이렇게 점수가 나눠지죠? 그럼 테이커들이 315점이고, 따라쟁이가 270, 그리고 기버가 180점이에요. 상위 5명 없애면은 얘네 점점 줄어들죠? 그럼 상위 5명 재생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배신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것도 계속 또 토너먼트 시행을 하면은 기버들은 점수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얘네들하고 만나면 무조건 다 점수를 뺏기니까. 상위 5명 탈락시키면 아예 얘네들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테이커가 절반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누구 뜯겠네. 네?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또 얘기가 되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토너먼트 시행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뺏어 먹을 애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저로 빼고 빼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따라쟁이들이 점수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점수 챙긴 거예요. 얘네들한테 점수를 못 얻으니까 별로. 자기네들끼리 챙겨서 81점이 된 거고, 그럼 하위 5명, 이제 테이커가 5명 없어지고, 이제 따라쟁이가 점수 5명씩 챙기는 거예요. 이 전전 그 사이클 때 네. 점수 맞췄는데 따라쟁이가 배신자 점수랑 총점으로 따라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실행을 하면은 이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쟁이 점수가, 그러니까 따라쟁이들끼리 이제 점수를 챙겨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테이커들은 따라쟁이랑 만났을 때 딱 처음 한 번만 점수를 따는 거고, 처음 한 번만 따먹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점수를 못 따니까 점수가 낮고,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계속 챙겨줘가지고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테이커는 줄어들고 따라쟁이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이커가 없어지고 이제 따라쟁이만 남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실내의 진화의 기본 원리예요. 저만 맞췄네요? 네? 저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한 번 했을 거고, 아.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와, 신기하다. 사이클 한번 돌렸을 네. 때는 배신자가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뭐지 이게 그 하위 전략들이 없어지고 이제
상위 전력이 채워지는 과정이 진화인 거고,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이 이제 끝으로 갈 때 뭐가 안정적인 전략이냐라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점수를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가진 자랑 형사를 게임에 투입을 해도 결과는 같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결국은 이제 따라쟁이가 제일 많은 점수를 얻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노란 애 누구지? 원한을 가진 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배신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따라쟁이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따라쟁이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따라쟁이랑 같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없어졌네요. 네. 네. 랜덤으로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지나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따라쟁이의 전략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혼자서 따라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최소한의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항상 배신자 한 명과 따라쟁이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버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단계별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테이커가 이제 기버라고 하는 먹이가 많이 있으면 점수를 엄청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자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점수를 따기는 하는데 얘한테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기버는 점점 사라지고 테이커랑 매처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서로의 전략들이 복제가 되는 거고요. 테이커가 한 명만 있어도 네. 계속 늘어나는 네. 그런 거. 신기하다. 그래서 세상이.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저런 이제 기버들은 없어지는. 마치 우리가 사회화 되는 것 같은. 네, 이때부터 이제 테이커들이 이제 먹이가 없어지니까 매초부터 점수를 더 많이 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버들은 다 없어지지만 테이커도 같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따라쟁이, 그러니까 매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쟤네가 없어질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럼 따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경기당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10번 했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 게임당 횟수를 만약 한 번만 한다 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빠르게 할게요. 바로 따라쟁이도 없어지고 결국 이제 테이커의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초반에 맞다 이거네. 네. 테이커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1번, 3번 넘어서 보니까 한 3번? 3번 정도로 하면은 약간 많잖아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테이커가 이게 네. 완전히 잡아먹는. 네. 그래서 3번 정도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 5번 정도는 해야 머리가 다. 네, 5번에서 7번 사이였을 것 같은데 5번 정도는 돼야 이런 매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래서 사기꾼들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다기를 치고 다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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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한테 여러 번 치잖아요. 맞아요. 도망가 버려. 사기꾼은 계속 있잖아요. 시스템에도 계속 있고. 그거 재밌네. 재미는 있어요. 여기 7번 하니까 네, 그렇죠. 나오네요. 그렇죠. 한 7번, 5번, 7번 정도. 그래서 너무 경기 수가 적으면은 아무리 따라쟁이가 있어도 힘들다.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경기당 라운드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배신자들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1985년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이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3명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0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반복이 줄어들수록 불신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특정한 이제 개인들의 양방향 상호작용이어야 되고요. 네, 또 점점 불신을 낳는 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실내 게임의 보상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물주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건데요. 이 보상표를 아까 이제 협력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2고 배신했을 때는 3점, 배신 당하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보상을 이제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해도 그렇게 큰 득이 안 되면은 똑같은 환경이어도 배신의 가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협력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따라쟁이들끼리 남아도 배신하는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이커의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협력을 했을 때 서로 윈윈 되는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했는데도 협력의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으면은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윈윈 때의 보상이 좀 되게 커야 되고, 그러니까 배신 당할 때의 보상이 작아지거나 배신할 때의 보상이, 네, 크면은. 네, 좀 말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장애물이 있는데, 이제 실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둘 다 이게 따라쟁이끼리 만났어요. 운이 좋게도. 서로 게임을 하면서 이제 협력을 하죠. 서로 만났을 때. 그래서 서로 이제 따라쟁인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가다 넘어진 거예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이제 실수했어. 네, 실수로 얘가 나 못 넣었네. 근데 얘는 이제 그럼 기분이 언짢죠. 얘 따라쟁이가 아니었네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얘가 배신했으니까 이제 그럼 얘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는데 얘 따라쟁이니까 얘가 방금 전에 협력했으니까 그럼 난 다시 이제 협력해야지. 근데 얘는 이제 배신당했잖아요. 그럼 배신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협력하고 얘는 배신하고 계속 이제 계속 서로 한 대씩 치고 주고받고 하는 그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가버렸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근데 이제 실수를 하면은 계속 서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왔다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쟁이의 전략은 안 좋은 점이 그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한 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기계적으로 이제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전략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악의 따라쟁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따라쟁이랑 비슷한데 배신을 2번 연속하면 그때부터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냐면 이제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보인데 얘는 처음에 듣고 이제 마지막 수랑 같은 수를 두는데 이제 그게 실수였더라도 근데 너가 배신하면 나 마지막 수에 반대 수 준다. 약간 어쨌든 약간 좀 덜 떨어지는 전략인 거고 무작위는 그냥 네, 랜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버들도 있고, 악기 따라쟁이, 그냥 따라쟁이. 여기는 이제 지금 테이커는 없고, 이제 바보랑 이제 랜덤으로 이제 완전 무작위로 하는 애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5월 전략이 될까요? 기버가 많은데. 그거 처음 봤을 때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해서 여기 바보가 아닐까? 약간 기버의 상위 나의 개념이 바보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보로 클릭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보 한 명.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건이 많이 맞추셨으니까 한번 또 맞추셨어요. 저는 악이 따라쟁이 아니면 협력되는 것 같은데 악이 따라쟁이 하겠습니다. 네. 혜연님은 2번까지는 같이 따라쟁이. 혜연님은 일단 기버가 되게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테이크는 없네. 이번에 테이크가 없어요. 아기 따라쟁이 아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따라쟁이. 따라쟁이. 그럼 따라쟁이 둘, 아기 따라쟁이 둘. 바보 하나. 바보. 그러면 근데 무작위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보죠. 실수의 확률이 5%. 100번 중에 다섯, 약간 바보예요. 네. 마지막에 배신하면 나도 배신할 거야. 네. 그냥 나도 마지막에 너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할 거야. 이런 바보 전략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바보는 굳이 그냥 밥을 하나 내주면 돼요. 바보의 말. 현진이 뭐야? 저는 약간 너그러운 아기 따라쟁이. 과연 악의 따라쟁이로 갈까요? 많이 나왔으니까. 했을 때 아니,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테이크가 없다 보니까 다들 이제 넉넉하게 점수를 가져가죠. 어쨌든 근데 하위 5명 나오니까. 그래서 넘어가면은 아기 따라쟁이 죽었어요. 아기 5명 없애. 네. 너무 빨리 없어졌는데 네. 바보가 너무 많은데요. 바보가 세상을 바보가 엄청 많은데요. 바보가 이겼습니다. 그럼 세상 망하지 않나? 이제 여기 테이커가 없어. 네, 그래서 바보가 약간의 테이커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바보가 실수로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기에 바보들이 이제 따라쟁이를 계속 배신해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꿨어요. 아까 바보가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좀 테이커를 좀 한 절반 넣었고요. 그래서 아예 배신자고 기버가 그래서 없어.
조금 관대하며 더욱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이길까요? 그럼 맞춰보. 음, 이번엔 테이커가 많아요. 저는 항상 배신자. 항상 배신자 테이커. 아니, 잠깐만. 한번 골라보세요, 유건님하고 수사님. 네. 최종적으로 네, 방금처럼 이렇게 따라쟁이. 딱 들어주세요. 따라쟁이? 네. 저도 따라지. 테이커다 망했잖아. 아까 테이커가 없었어요. 없어져. 응. 아예 없었어요. 전반. 근데 지금 네. 테이크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반이에요, 지금. 확률이 달라졌어요. 네. 그거 서로 따라쟁이. 없어질 거. 따라쟁이. 따라쟁이로 가보세요. 네. 어렵다. 빨라쟁이요. 갑니다. 그러면 일단 단계별로 할게요. 점수가 바보가 다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맞네. 따라쟁이 되죠. 따라쟁이. 아기 따라쟁이가 지금 늘고 있어요. 아기 따라쟁이 좋은 거다. 점수가 높아요, 아기 따라쟁이가. 아기 따라쟁이 이겼어. 예, 아기 따라쟁이 이겼어. 네, 아기 따라쟁이 이겼어. 왜지? 신기하다. 이게 따라쟁이랑 아기 따라쟁이랑 있는 게 핵심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비율이 유지돼. 근데 완전히 상대를 또 없애진 않아요. 따라쟁이가 사라지진 않아요. 관대에서 하나지 않는. 네.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봐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기본 네트워크에서는. 작은 비율로 이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작위로 약간씩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네, 그래서 완전히 한쪽으로 정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전달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5%로, 그러니까 20번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이건데, 이제 이 실수의 비율을 이제 50%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 이제 0%까지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로 낮춘다고 하면은, 이제 실수가 이제 다 없이 완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에는, 이제 보통 이제 따라쟁이가 보통 이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의 따라쟁이도 따라쟁이랑 거의 비슷한 전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50%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실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따라쟁이가 불리하고. 그러면은, 다른 게 뭐였지? 빨간 게 그 랜덤, 완전 랜덤. 랜덤 망하지나? 와, 따라쟁이 절대 안 죽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오, 좋다. 테이커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50%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네, 사회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고, 이제 50에서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교육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의사소통이 내가 R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지. 네, 제발. 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잘 된다느냐, 그러니까 문맹률이 좋은지 나쁜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아까는 5%였는데 좀 그거보다 나쁜 한 14%, 13%를 해본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그렇죠? 실수가 많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테이커 사회가 되는 거예요. 10% 벌써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한 7% 정도, 8% 정도 해보면은 근데 좀 교육이 약간 정도 바로 바꿔졌네요. 그러면은 좀 더 좋게 한 3% 정도로 해석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문맹률이 굉장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따라쟁이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넘어가면 그래서 0%일 때는 이제 공평한 따라쟁이가 승리하게 되고요. 1에서 9%까지는 이제 관대한 악의 따라쟁이가 이길 수 있고 10에서 49%까지는 항상 배신자가 그리고 50%일 때는 이제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잘못된 전달이 신뢰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장벽인지. 그래서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건대함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전달은 아예 불신을 퍼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현대 언론 기술이 소통 증대를 도운 것만큼이나 우리의 잘못된 전달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숫자 버튼과 슬라이더로 실험을 해보면요. 이제 샌드박스 모드에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쟁이가 몇 명 있을 때, 따라쟁이가 이렇게 많다고 할 때,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 수를 바꿀 수도 있고,
보상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배신을 하면은 막 이렇게 엄청 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배신을 막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다고 사람 수는 바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볼게요. 행동도 너무 많아. 아기 따라쟁이 분들이 있고 보는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보요. 일단 못 배운 사람이죠. 뭐. 그래서 보상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불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배신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원한자랑 악의 따라쟁이가 좀 많아진다. 이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게임이론은 이제 신뢰의 진화에 필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일단 반복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신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이익이 가능해야 돼요. 윈윈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이제 논 제로 싸움 게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혼선의 최소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혼선이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씩 발생하는 혼선은 이제 관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예, 이 게임에서 정의하는 게 이제 어떤 게임인지가 이제 플레이어 행동을 정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신뢰의 진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변 환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약간 냉소적일 수 있지만 뭐 순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게임 이론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환경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게임이 플레이어를 정의하지만 장기적으로 게임을 플레이어하는 우리가 게임을 정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고 윈윈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걸 그만두고 참호 밖에서 나와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공존 공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만든 게임? 잘 만들었다. 외국인이 이거- 만들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니키 케이스라는 분이 그 책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래서 로버트 엑슬로드의 이제 협력이 진화해서 기반해서 만든 거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아까로 돌아가세요. 새로운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1년이 지나. 그래서 신뢰가 진화하려면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이지만 이제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 관계일수록 연애 때보다 결혼으로 갈수록 더 신뢰가 진화를 해야 되고 신뢰가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배신하면은 장기적으로 결국 손해인 구조가 구축돼야지 신뢰가 진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용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수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보상 시스템의 설계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자원을 끌어다 쓸 것인가 즉 유유 자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레벨 2의 단계예요. 아까 여기까지 레벨 1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테이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그동안 살면서 많이 지치고 대인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테이커가 솔직하게 자신을 테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테이커라면 테이커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적극적인 기버가 되기 위한 조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매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수용적 테이커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자기 객관화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기버 성향 테스트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이건 한번 해보시고 결과 남겨보시면 좋을 거예요. 테이커의 가치는 아까 이제 배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존입니다. 그래서 생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테이커가 생존을 위해서 테이커 하는 거에 대해서 100% 나무랄 수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테이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형성님도 부모님한테 완벽히 테이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리고 매처의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요 청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테이커가 이제 확산되는 그거를 막는 거는 결국 매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망가져가는 거에 매처가 무관심하면은 사실 이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버의 가치는 이제 무엇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실 테이커랑 완전 테이커랑 완전 기버가 실존할까라는 문제 있을 때
이게 실존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이건 가상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그래서 기버는 이제 먹이로서 테이커를 살찌우게 되고요. 그리고 테이커는 이제 기버가 없으면 굶어 죽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부모 자식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전략의 가치는 이제 테이커는 이제 생존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무자비한 이제 트롤링이 될 수밖에 없고, 외처 같은 경우는 응징이나 복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무관심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매처가 될 수가 있고, 기버 같은 경우는 적절한 관용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생각 없이 관용을 계속 베풀면은 이제 무지방관하게 돼서 이제 테이커를 할 줄 아는 호구 먹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버가 아닌 리얼 기버가 돼야 하는데, 이 징벌자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장기적인 설계자가 되는 게 리얼 기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매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응징, 처벌, 복수를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처의 단점은 이제 개인주의일 경우에 테이커를 손쓰지 않는, 그래서 청소하지 않는, 이제 먼저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기버 같은 경우는 장점은 관용이고, 단점은 이제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얼 기버는 이제 기버 매처 테이커는 이제 이론상 개념이고, 실제 사람들은 사실 복합적인 전략을 쓰죠. 뭐 상황에 따라서 테이커가 되기도 하고, 매처가 되기도 하고, 기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버이면서 매처일 수 없을까라는 점에서 그래서 기버의 장점과 매처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리얼 기버고, 그래서 기버의 관용과 매처의 능동성을 함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노악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협력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선행은 절대 잊지 않되 악행은 또 뭐 한 번 정도는 용서하고, 근데 계속 이어지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너그러운 티프트 전략이 좀 성공한 기버의 전략과도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용과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처이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게 저는 진짜 기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벨 3. 여기서 품앗이반에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협력 커뮤니티로 가는 에어비앤비 품앗이반에 대한 안내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품앗이반의 입장 조건은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저 싱어반 수업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만 할 거고, 다음 중 하나인 분들을 이제 품앗이반에 초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오픈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에 있어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브랜딩, 세일즈, 마케팅, 강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아직 오픈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초대 드릴 수 있고요. 혜택은 일단은 뭐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캐시플로 보드게임을 무료로 한번 하는 거랑, 임장탐방 무료 한번 하는 거랑, 그리고 정보격차 특강에 대해서 1위를 할 거예요. 진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시플로 보드게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는 이제 심화 버전으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캐시플로 다른 데는 보니까 이렇게 강의 1시간, 게임 1시간 해서 이렇게 2시간씩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게임의 이제 진가를 좀 못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보통 할 때 한 5시간 정도 잡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알아서 이제 각계 전투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 모드로 이끌어가지고 하는데, 강의 1시간 하고, 게임 3시간 하고, 그리고 게임한 거에 대한 소감을 1시간 정도 나눠요. 그래서 그냥 참여하는 거는 10만 원이고, 품앗이반은 1회 무료, 그리고 이후에는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진행 도우미를 자원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 2만 원 할인해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인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일종의 인생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좀 그런 재밌는 게임이고. 그래서 임장 탐방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1회 5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면 임장기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한 5만 원 정도 하는 저가 임장은 이제 홍대 강남 등에 이제 탐방을 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임장 갈 건지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지역을 익히고, 뭐 부동산 방문하고, 뭐 끝나고 이제 뭐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거나 이런 과정을 될 거고, 10만 원짜리는 이제 좀 더 귀한 건데, 양도 물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임장을 갈 거고, 좀 날짜 잡고서, 그래서 이거는 많이 가기 힘들어요. 한 4명 이상은 좀 못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물건 분석하고, 갔다 와서 이제 그 해당 물건 에어비앤비를 찾아가지고 벤치마킹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률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으로는 그러니까 품앗이반 전용으로만 할 거고, 왜냐면 비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거고, 그리고 정보격차 특강은 이제 뭐 진짜 부의 추월 차선, 그러니까 W에 관한 내용이고, 뭐 인투 더 언넌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진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실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컨설팅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오픈을 위해 기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빠른 기림. 네, 그래서 원하는 지역 함께 분석하고 그 지역 같이 임장하고 계약하고 오픈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협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최소 금액 이상으로 할 거고 아마 3, 4개월간의 매출의 30% 정도가 아마 맥시멈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게 결국 합치면 이제 한 달 매출에서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의 100에서 1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화반 혜택은 당연히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푸마시반은 네, 비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푸마시반에 빨리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컨설팅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빨리 오픈하셔서 푸마시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심화반 몇 개예요? 일기죠. 아, 저희 네.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호들이 낫겠다. 사실 지금 푸마시반에 계시는 게 이제 저랑 이렇게 지호님이랑 그리고